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3일 이민 두번째 기사 1520년 명정덕 15년 전교하였다. 평안도 여연 무찬 등지는 한도의 군사로도 그칠 수 있다. 만약 점점 불어나면 끝내는 반드시 환란이 생길 것이니 삼공과 전임 재상과 지변사 재상을 불러 골정해서 회의하게 하라.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남군을 추하이정으로 권균을 추하찬석으로 방유령을 병조 판서로 김석철을 병조 찬판으로 서후를 사헌부 지비로 정언린을 장령으로 이순을 지평으로 신광헌을 삼척 부사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의 성세는 임용의 당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오면 그 나라를 태평성세로 올려놓지만 소인을 기용하면 그 나라를 안매한 대로 빠뜨리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남군은 사람됨이 재주는 있으나 덕은 적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등재하였으니 갈 길이 이미 정해졌거늘 유자광에게 빌부터 모사화를 빚어냈다. 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도 쫓겨나지 않고 도리에 현영되어 높은 자리에 올랐으므로 식자들이 한하였다. 기묘 사화도 실은 남군과 심정의 무리가 현혹시키는 말을 얽어내어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데 연유한 것이며 마침내 임금으로 하여금 남김없이 일망타진하게 하였으니 요 행이 한때의 지위는 도둑질할 수 있으나 땅 속의 썩은 뼈는 역시 후세의 비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4일 개묘 첫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4일 개묘 두번째 기사 의금부도사 황세헌이 아뢰기를 신이 금산에 안치시킨 김정을 예배하는 일 때문에 금산에 이르니 김정이 어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함부로 어미가 있는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돌아와서 현신하였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안치된 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 법인데 김정이 마음대로 기근하였으니 자모 법을 두려워하는 뜻이 없는 것이다. 금산군수 정웅은 잡아다가 추문하고 김정 및 수직한 자들은 그 도 감사로 하여금 추문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안치는 귀양간 곳에 다시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고 다시 집 주위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둘러 심고 그 속에 주인을 가두는 것을 위리 안치라 하는데 이는 죄가 무거운 자에게만 적용하였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4일 개묘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5일 갑진 첫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죄를 받아 귀양간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횡행하기도 하니 매우 불가한 일이나 격은 불기로 척간하여 아뢰라.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수령뿐만 아니라 경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5일 갑진 두번째 기사 도승지 윤희인을 보내 여원 부원군 송일의 상사이에 조문하게 하였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5일 갑진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병조는 기무가 매우 번다하고 또 정권이 있는 관서이요 서북지방에도 성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육조 가운데 독 사람을 가려서 맡기지 않을 수 없는데 방유령은 판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무신을 병조 당상에 차임하는 것은 명망을 길러 갑작스런 변을 당할 경우 쓰려고 했어인데 김석철은 물망이 가볍고 일에 임하여 겁이 많으니 참판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아우러 채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15일 갑진 네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빈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김정 및 금산의 관리를 추구하라는 전제를 보건대 다만 어미를 만나려고 출입한 죄만을 추문하게 하셨습니다. 가령 김정이 실제로 어미를 만나기 위해서였더라도 역시 망명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 다른 계고가 있었음이리까 신등이 자세히 듣건대 김정은 어미를 만나보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다른 곳에 갔었다 합니다. 황세헌은 반드시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인데도 사실대로 내게 하지 않았으며
정원이 왕명을 추락함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하지 않았으니 만약 이렇게 한다면 옹패하는 화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사실을 추ек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김정은 이미 안치시켰으니 경내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어미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나 만약 다른 계교가 있었다면 이는 실제로 망명한 것이다. 단 황세희헌의 말이 김정이 어미를 만나러 갔었는데 신이 군에 도착한 다음 날 스스로 왔다 하였으므로 단지 그도의 감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였던 것이다. 지금 홍문관은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서 아래는 것일 터인데 정원은 황세헌을 불러 상세히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진조실화 38권 중종 15년 1월 15일 갑진 5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듣건대 천하의 환란은 무상한 것이어서 대응하는 데 있어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그 형세가 대응하기 쉽고 이연에 구제하는 것은 그 형세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미연은 번거롭게 걱정하지 않고도 공을 이루기 쉽고 이연은 비록 지뢰를 수고롭히더라도 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패단은 실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이미 미연에 이에 대하여 말한 자가 있었는데도 전하께서는 지나친 생각이라 하여 일찍이 성념하지 않았고 또 이연에 이어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도 전하께서는 심상한 대로 돌리고 즐겨 구제할 줄 몰랐으니 장차 무엇으로 후기에 막급이라는 허물을 메울 수 있겠으며 경계하고 깨친다는 아름다움에 부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긴절하고 급박한 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진달합니다. 1. 원기를 배양시켜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개현이 도도를 사모하여 지체의 마음을 두셨으므로 상은은 오월하다 하여 싫어하시고 이론은 고상하다 하여 좋아하셨기 때문에 기함을 승상하고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다투어 궤변을 진달하여 간수를 부렸습니다. 이리하여 충후한 사람을 속류라 지목하고 노성한 사람을 지둔하다고 비방하면서 서로 떼지어 붕당을 맺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를 배척하는가 하면 거침없이 구장만을 고치고 사람들의 입을 새갈 먹여 마음대로 제어하였으며 한 사람이라도 그 사이에 이론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떼지어 노하고 시기하는 반면 음사한 일을 덜추어내어 무함에서 주의에 빠뜨렸습니다. 이리하여 아들이 아버지 비방하는 것을 공정하다 하고 아우가 형 헐뜯는 것을 정직하다 하여 설문이가 어른을 무시하고 천한 자가 귀한 일을 무시하는 것이 쏠리듯이 풍속을 이루었으므로 중후한 풍속에 날로 투박해져 갔고 국가의 원기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형세는 사람이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사지가 말라서 힘이 없는 것과 같이 진기가 고갈되어 곧 엎어질 지경이 되었으니 조양하는 방법에 있어 예전보다 100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찌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2.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수년 내에 상께서 서용한 사람은 모두 이 일을 노리는 신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몰래 서로 교결, 밤낮으로 모여 포위로 국정을 득실히 논하고 노북도 관장의 시비를 비방하였는데 이를 공론이라 명명하여 진신을 금제하였으므로 대간이면서 이 직임을 행할 수 없었고 제집이면서 그 책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저 순종만 하면서 다 함께 상을 옹패하여 기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조룡의 기강이 붙일 데 없이 무너져 내렸고 국세가 점점 더할 나위 없이 위태롭게 되어 구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상께서 번연히 뉘우쳐 결단하심을 힘입었습니다만 진실로 출처를 밝혀 크게 경칙하지 않는다면 이미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컨대 지금부터는 대신을 신임하여 복심으로 삼고 간쟁을 받아들여 이목으로 삼으실 것이며 사사로운 문을 막고 정대한 길을 넓혀 기강으로 하여금 매인대가 있게 함으로써 다시 폐추되는 데 이르지 않게 하소서. 3. 작상을 삼가야 합니다. 전하께서 너무 급박하게 다스려지기를 구하시어 사람을 너무 빨리 서용하였으므로 실상은 없이 말만 잘하는 자들을 갑자기 현요한 직임에 발탁하고 세무를 경험하지 않은 자를 불차로 우대함으로써 아침에 선비옷 벗은 사람이 저녁에는 조선간을 섰습니다. 이에 구차스럽게 얻기는 싫어하지 않은 자와 이를 즐겨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 서로 추구하면서 다투어 길이었으며 좋아하는 사람은 몰래 끌어당겨 요로에 나누어 배치시켰으니 미워하는 사람은 은밀히 헐뜯어 공공연히 배척하였으므로 경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리를 좀 이해한다는 자들도 반쯤은 그들의 문장을
드나들며 그들의 지시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세력이 강하여 중해가 곁눈질하며 움츠렀고 따라서 명기가 진흙처럼 천하게 되었으므로 장사치, 광대, 천월 등도 분수에 넘치는 것을 엿보게 되었으니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장명을 삼가고 아끼셔서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면 주지 않음으로써 대수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각 그 직임을 마땅할 것으로 여기게 하여 자기의 분수를 편히 여기게 하여 요경을 바라는 문을 막으소서. 4. 사습을 바로워야 합니다. 근래 이래로 선비된 자들은 학문의 뜻을 두고 행실을 본받음에 있어 반드시 옛사람을 따라야 할 것이로되 그 말을 들어보면 것이신데도 변명만 하고 그 실행을 물어보면 헛하는데도 자랑만 합니다. 강습을 폐기하고 눈 감고 묵묵히 앉아있는 자를 가리켜 도학자라고 하고 이상하게 꾸민 옷을 입고 거만하게 활보하는 자를 고행자라 하면서 선진을 헐뜯고 사정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리하여 괴이한 짓을 행하기를 힘쓰므로써 평상의 도리를 상실하고 구차스럽게 함부로 추종함으로써 당비의 풍습을 이루었으므로 교묘하게 모방하여 본받은 자이면 비록 시여라 할지라도 성심이라 하여 진출시키고 조금이라도 이론을 제기하는 자이면 같은 무리일지라도 동료가 아니라 하여 배척하였는데 습속이 폐단의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도누하고 순박한 선비를 선발하여 사유의 직임을 맡겨 조종적에 선비를 배양하던 법을 주의더 회복시킴으로써 오늘날 크게 일변시키는 기틀을 삼으소서. 5. 과거를 중시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두 선우 신하들이 국가에서 시험 보여 선발하는 공적인 일을 자기 한 몸을 위하여 당류를 세우는 도구로 만들어 혈양이라는 명목으로 별과 설치하기를 정하였는데 거기서 선발하여 끌어들인 자들은 모두 추구하던 사람이었으며 힘써 그 액수를 높여 동지를 죄다 취하여 우익으로 삼음으로써 성서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이어 선비를 시험 볼 적에 방자함이 더욱 심하였고 시권을 고교할 즈음에는 꺼리는 바가 없이 하여 자기에게 붙여져 아첨하는 자는 비록 문맥이 이어지지 않아도 뽑아서 상제에 올려놓고 숨김없이 바른 말하는 사람 비록 정식에 맞더라도 배척하여 내쫓으니 온 나라의 이목을 맥질하고 선비의 심수를 파괴한 것이 이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래야 인정이 준답하고 물리가 흉흉하였으므로 국론이 모두 혈량과를 혁파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전하께서 오히려 중난하다고 핑계하시어 한 사람만 삭과하시고선 도리어 이에 대해 말하는 자를 집요하다고 하시니 공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겠으며 사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워지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급히 외람하게 한 잘못을 씻으시고 다시 공정한 과거를 설치하여 일대의 사습을 혁신시키소서. 임금이 마음으로 숭상하는 바는 일세의 주향이 달려있는 것이니 만에 하나라도 편당과 반칙의 사심이 있게 되면 아랫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방법은 그 단서가 무궁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3대의 다스림의 뜻을 두시었을 때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살피지 않았으므로 경정의 조짐은 없고 반대로 헛되고 고원한 대로 빠져 마침내 어긋나게 되었으니 옛사람의 도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시작하는 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닌데 연유하였다고는 하나 또한 전하께서 도를 아시는 것이 정밀롭지 못하고 이치를 살피는 것이 명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무너진 지가 오래면 구제하기가 어렵다 했는데 어느 날 무너진 것이 이미 극도에 달하였으니 구제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국세가 떨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신등이 진달한 5가지 폐단은 실로 오늘날 크게 걱정해야 될 일인데 하물며 태백이 주연하고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음이리까 하늘이 분명하게 징후를 보인 것이니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경시하는 처음을 당하여 질환과 안위가 이 5가지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 인심을 진정시키고 안집하게 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국시가 겨우 정해지자 곧 의심을 일으키셨으니 신등은 간사한 사람들이 다시 이를 엿보아 나쁜 마음을 낼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는데 소가 들어가자야 한 동을 등사에 대내에 두도록 명하였다. 준 답은 만나 쓰는 길이고 돌아서 쓰는 헐뜯는다는 말이다.
충조 7월 38권 중종 15년 1월 1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강이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홍문관의 소를 보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경영관 대가는 앞으로 나아오라. 하매 집이 서호 시간관 유보 헌납 남효이 시독관 손수 등이 앞으로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시종이 내가 다시 의심하기 때문에 간사한 사람들이 반드시 텀을 엿볼 것이라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은 의심하여 한 말이 아니다. 저 죄인들이 의뢰에 죄주어야 하지만 단 파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기에 말한 것뿐이니 간사한 사람이 엿볼 리가 만무하다. 다만 파방에 관한 일을 집요할 뿐만이 아니라 증도에도 지나친 것 같은데 이를 중용이 도대로 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며 유보가 아뢰기를 신등이 소를 올려 주달한 것은 상의 뜻을 굳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상께서는 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신등은 상의 뜻이 굳게 정해지지 않았는가 염려스러우며 따라서 일념이 이와 같으면 소인들이 텀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신등은 죄인들을 모두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으로 하여금 밝게 보고 자세히 알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니 연수는 아뢰기라 임금의 마음이 광명하고 정대하여 절로 부위에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의 마음이 굳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아무리 곧은 말로 정당한 의논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성사시킬 수 없으니 소의 뜻을 상세히 살펴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들이 처음에는 옳은 것 같았으나 집요함이 중도에 어긋나 끝내는 폐하는 데 이르렀는데 이는 앞의 수레가 엎어졌는데도 뒤 수레가 경계하지 않은 탓이니 이제 저들로 하여금 전에 한 짓을 고쳐 중도에 어긋난 일을 하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며 영사 이 유청이 아뢰기라 신은 홍문관의 소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과 불급이 없다면 무슨 일인들 얻지 않겠습니까? 그는 고신을 환수한 것과 죄인을 분배한 일에 대하여는 위에서 조정과 의논하여 조처하신 것이니 중도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을 과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앞으로 과중한 일을 말하였다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하며 서호가 아뢰기를 상께서 이미 저들을 정죄하시고 오히려 그 사이에 혹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하심이 상의 뜻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는 이미 대감과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니 이제 환방할 수 없습니다. 재변은 전일에도 있었습니다. 무인년에도 복상하시던 날 사방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스스로 퇴평무사하다고 여겼을 때 재변이 이와 같았으니 임금이 덕을 닦는 데 있어서는 한 몸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중이 화합하여 능한 자가 측에 있고 어진 자가 위에 있게 된 뒤에라야 가한 것입니다. 그늘 하교하신 뜻을 보건대 상께서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간 시종 역시 혹 상의 뜻을 동료시키는 자가 있는가 의심한 것이며 이 때문에 식견이 있는 선비들도 모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홍문관의 상소는 상의 뜻을 굳게 정하게 하려 함이었고 저들에게 죄를 가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문관이 정원이 내 뜻을 옹패하다고 했는데 정원이 옹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김정은 이미 안치되었으니 출입하여서는 안 되고 수령은 아르면서도 검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으므로 잡아다가 추문하게 한 것이다. 하매 유보가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김정이 망명하여 우성 공주의 속현이다. 이래라 잡혔다고 하는데 황세현의 계문권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해 들은 것을 죄다 믿을 수는 없으나 본관에도 자세히 들은 자가 있습니다. 김정이 명명하여 회덕의 처가에 가 있을 적에 장인이 친절하게 나무라기를 일찍이 육경을 지낸 사람으로서 필부의 일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니 그가 망명한 것이 분명한데도 황세현이 정직하게 아뢰지 않았고 정원은 의뢰에 상세히 물은 다음 입게 하여 하는데 한간 황세현이 아랜 바로 진달랐으니 왕명의 출납을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런 풍조가 습관이 되면 외방에 비록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께서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승지 성운에게 묻기를 황세현의 말이 어떠하였는가? 하며 성운이 아뢰기를 황세현의 말을 듣건대 과연 전에 들은 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사군자는 비록 벗사일지라도 정직하게 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는데 하물며 상달하는 일이겠습니까? 하고 유보는 아뢰기를 황세현의 말을 들으니 역시 망명한 것이다. 비록 어미를 만나보기 위하여 갔었다고 하지만 망명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신등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으므로 아랜 것이니 종이 올라온다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남효이가 아뢰기를 아무리 작은 죄라도 분비하면 출입할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안치된 자이겠습니까? 비록 어미가 죽어더라도 오히려 돌아갈 수 없는 것인데 어미를 만나본다고 핑계하면서 갔으니 망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조 15년 1월 1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사성시정 강중진은 전에 성주 목사로 있을 적에 형벌을 남용하기 때문에 죄를 받아 영불 서용하게 하였었는데 마침 그 일이 4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용서된 것입니다. 그러나 형벌을 남용하는 자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 정으로 삼는 것은 미편합니다. 성공감정 이 세홍은 인물이 쓸만한 데가 없고 한 몸에도 실행이 많으니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채직하소서 하고 헌부는 아뢰기를 인가에 출입하는 무당은 양천을 막론하고 모두 잔폐된 고을의 관비로 정속한다는 이 법은 가혹하고 각박하니 대신과의 누나의 대전의 그 법을 따르도록 하소서 했는데 이 세용의 일은 누나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따랐다. 진조실록 38권 중조 15년 1월 1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병조 평서와 병조 참판을 일시에 채직하는 것은 미편하니 박유령을 참판에 임임시키고 권균을 판서로 이 계명을 찬성으로 삼는다. 중조실록 38권 중조 15년 1월 1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좌이정 남군 우이정 이유청 좌참찬 한세관 등이 아뢰기를 국본을 일찍 정하는 것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며 임금으로서 종묘를 봉숭하는 대효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임금들이 저부 세우는 일을 중하게 여겼고 선유들도 이를 일러 국가의 기반을 태산과 반석처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왕조 일을 살펴보건대 원자의 나이 7, 8세가 되면 책봉하였는데 지금 원자께서는 뛰어나게 영리하시고 숙성하시어 오히려 8, 9세 된 보통 아이들보다 훌륭하시니 마땅히 일찍 정해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예전에 이른바 일찍 정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본이 미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지금은 누군들 원자가 국본임을 모르겠는가? 성종조 적에도 8세에 책봉하였으니 6세에 책봉하는 것은 너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장성들이 아랜 뜻은 내가 이미 알았다. 이제 국가의 중대한 일임으로 면대하고자 하니 승지들은 정부의 사문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는데 남건 등이 입대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본을 일찍 정하여야 한다는 말은 지당하다. 다만 세자를 책봉하게 되면 천사가 오게 되는 것인데 그년의 서도의 흉년이 들어 지공하기가 어려우니 짐작하여 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신등의 말은 국본이 미정 상태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천하에는 남에서보다 귀한 자가 없는 것이요 반드시 천자에게 맹세한 뒤에라야 귀하게 된다 하였으며 예로부터 반드시 국본을 일찍 정하여 놓은 뒤에야 국인의 기대가 메인대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임금이 이를 급선무로 삼은 것이니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선원조 적에 반드시 8세가 되어야 책봉하였던 것은 시선, 문안, 입학의 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원자께서는 나이 비록 어리시나 덕기가 숙성하시니 궁중에 있을 때 번거로운 예모를 행하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시선 등의 일은 권위에 따라 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사를 상고하건대 난 즉시 책봉하기도 했고 4호세쯤 되어서 책봉하기도 하여 정규가 없었으니 꼭 8세가 된 뒤에 책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책봉할 때는 마땅히 백강과 예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성인의 일이다. 지금 비록 장성하다고 하지만 모든 예물을 어찌 제대로 행할 수 있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입학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다른 일은 마듯이 다 개교할 것이 없으니 일찍 정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지 나이가 어려서 능히 예를 행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하며 한 세관이 아뢰기를 명의가 정하여지면 궁중 사람들도 모두 바라는 마음을 붙일 때가 있게 되므로 물론이 모두 일찍 정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어렵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정의 일에 대하여 대신과 의논하고자 한 다음에 이 요청이 아뢰기를 대저 안치된 사람 비록 일각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뿐만 아니라 김씨, 기준도 도망하였다가
기준은 잡혔는데 이들은 모두 연소한 사람들로 이를 경험하지 못한 소치니 잡아다가 주문하여도 가합니다. 하고 남근은 아뢰기를 시종을 절도에 안치한 일은 이로부터 없었던 일이며 이미 안치되었는데 또 잡아온다면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무슨 죄를 가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였으므로 그 도에 감사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였던 것이다. 하며 한 세환이 아뢰기를 정웅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주문하면 그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은 아뢰기를 서로 용납했을 이치가 없지 않으니 정웅 같은 자는 끝까지 주문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헌부가 아뢰기를 무당을 검단하는 데 대하여는 이미 상전이 있는데도 근래 따로 과조를 세워 무릇 인가에 출입하는 자는 양천을 막론하고 모두 관비에 정속시키는 것은 일이 모두 너무 각박하다 했는데 내 뜻도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경등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나라에는 상전이 있는데 근래의 법은 한대의 엄중한 법령이니 반드시 준행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또 소격수도 좌도인 것 같으나 기후, 기청 등의 일만 하고 있었는데 폐지한 것은 아마도 미편한 것 같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옛말에 간사한 방법으로 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이러한 좌도는 협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 조종조에 설립한 것을 하루아침에 협파한 것은 지나친 것 같으나 이제 협파하고 나서 다시 세운다면 이 또한 실책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하지만 기후기청할 때 여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은 또한 가한 일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그렇게 한다면 부득이 관원을 설치하고 노비를 정속시켜야 하니 다시 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국본을 일찍 정하여야 한다는 일에 관하여서는 신등이 여러 날 심사숙고하고 나서 아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말이 지당하지만 예수가 너무 번거로워 잘 행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백관에게 답변하는 예가 있는데 이런 등등의 일에 어찌 잘못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잘못할 리가 만무합니다. 보통 사람을 살펴본다면 비록 8, 9세라 할지라도 매우 어리석지만 원자는 뛰어나게 영리하고 숙성하시니 무슨 예인들 행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행하기 어려운 예는 권위에 따라 생략해도 됩니다. 지난해 역시 매우 흉년이었는데 금년에 책봉하고 나서 내년 봄에 추청하는 것도 가합니다. 삼국의 일 또한 개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 길이 막히게 되면 뒷날의 일을 기억하기 어려니 일찍 정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신등은 명의를 중히 여겨서 하는 말입니다. 또 신등이 덕건데 권균을 병조 판세에 임시킨다는데 권균의 병이 지금 낫기까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는 타조의 경우와는 같지 않아서 반드시 병사를 아는 사람으로 자임하여야 하는데 박유령을 올려 판서로 삼으려 하였더니 물론이 좋지 않게 여김으로 권균을 판서에 임시키고 박유령을 참판에 임시켰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권균의 병이 나 출사기를 기다리자면 적체되는 일이 많을 것이므로 오랫동안 비울 수 없어 아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영사는 병조에 매우 합당하지만 호조의 일이 긴급하여 이 사람이 아니면 불가함으로 어렵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고영사는 오래도록 호조에 둘 수 있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상께서 이 품 가운데의 사람을 헤아려 보신다면 어찌 가당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의 승지 윤은필에게 이르기를 어제 권균을 병조 판서에 임시키라고 전교하였었는데 오늘 들으니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호조판서 고영선을 병조판서로 한세환을 호조판서로 삼고 권균은 장성에 임시키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은 1월 10일에 병호 두 번째 계사 조합의 승지 윤원필의 아뢰기를 오늘 정승들이 들어오니 전을 분부하신 바 문체를 고치는 일에 대하여 대제학 이행을 불러 말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좌의정 남건에게 명하 이행과 지금의 문체를 고치는 것에 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남건 이행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문체는 별로 고칠 일이 없습니다. 성균관은 곧 인재가 모이는 곳이니 한 달에 3번 제술하게 하여 지관사로 하여금 가서 고교하게 하되 그의 내용이 괴격한 자가 있으면 깊이 그 병통을 말하여주고 그 내용이 평담한 것을 취하는 자는 고치게 하면 됩니다. 또 근래의 과거 보일 때는 원점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생은 진사로서 관에 거차는 자가 드무니 이 뒤로는 과거 보일 때 한결같이 원점을 개선하여 허보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답하였다.
남건등이 또 아뢰기를 지난해는 식량과 별시로 무릇 3번이나 시취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이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사섭을 바르고 문체를 고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옛적에 구양수도 과거로 문체를 고쳤었습니다. 그럴래더건대 사관에 권지가 없다 하니 금년봄에 널리 사방의 유생을 모아 쉬취하는 것이 가합니다. 근래의 사람들은 성리학을 한다는 명분만 내걸고는 모두 실상 없는 고담만 하고 있으니 돈박한 선비를 얻으려면 또한 강경을 시켜야 합니다. 별시의 절목에 관한 것은 유사의 일입니다만 이제 바이아로 그 문체를 고치는 일에 관하여 의논하기 때문에 이에 아울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조정에 인물이 부족하니 별시를 보여야 한다. 단 지난해 흉년이 들었으므로 별시를 보일 때 매우 배단이 있었는데 금년 봄에 또 대대적으로 실시하면 사방의 유생이 서울로 운집하여 그 배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돌아오는 가을에 시취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준조실화 38권 중종 15년 1월 17일 병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길을 아래고 간원이 아래기를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등을 구황하는 일에 대하여 호주 판서 고 형사니 방금 조치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퇴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고 형사는 호주에 매우 합당한 자이나 단 병조에 가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아침에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호주에 관하여는 한세환 역시 자세히 잘 아는 사람이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도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화 38권 중종 15년 1월 17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유담년을 의정부 좌참판으로 고영산을 병조 판서로 한세원을 호주 판서로 박유령을 병조 참판으로 김석철을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중조실화 38권 중종 15년 1월 17일 병원 다섯 번째 기사 한머리가 지다. 중조실화 38권 중종 15년 1월 18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송천희의 줄기 사실은 논한다. 송천희는 작품과 외모가 단정하고 수려하였고 기도가 비범하였으며 강개하여 포용하는 도량은 작았으나 나라 일에 마음을 다하여 알고서는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일찍이 영남에 감사로 나갔었는데 지금까지 어진 감사라고 일컬어 오고 있으며 성격도 엄숙하여 문화에 사알이 없었으므로 물론이 훌륭하게 여겼다. 중조실화 38권 중종 15년 1월 18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화 38권 중종 15년 1월 18일 정리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화 38권 중종 15년 1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화 38권 중종 15년 1월 1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간 남세준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근래 몇몇 무리들이 때를 타고 발탁되어 시종의 바늘에 올라 옛 돌을 펴서 넓히는 채 하면서 천청을 현혹시키고 주장하는 바를 자신하면서 오류들을 훌륭한 것이냐 꾸몄으며 새로운 것만 즐겨하면서 옛적을 궁구하지 않았고 명분만 즐겨하면서 실상을 힘쓰지 않은 채 과감하게 이론을 제기함으로써 조종을 동요시켰습니다. 이리하여 노성한 사람을 멀리하고 완동을 가까이 하였으며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사사로 위하여 엄밀히 자신들의 사심을 이름으로써 위로는 전하를 기만하고 다음으로는 대신을 모욕하고 아래로는 사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은 본받을 것이 없고 구정은 준수할 것이 없다는 의논이 일어나 번거롭게 변경하여 성언을 어지럽혔으며 선왕의 법이 배출되었습니다. 드디어는 비록 지친이라 할지라도 서로 숨겨서는 안 된다는 의논이 일어나 아들은 아버지를 비방하고 아우는 형을 비방하는가 하며 조카는 쓱불을 헛들고 과거에 김철문의 종이 자기의 주인인 한산직에 침체되어 있는 것을 분하게 여겨 조카 김구가 헐뜯기 때문이다 하면서 늘 불평하였는데 김구가 기양 같다는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인이 현요직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하였다. 조카가 쓱불을 헐뜯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를 가리킨 것이다. 벗을 팔아 자신을 첨가하게 되었으므로 천륜의 질서가 이질어졌습니다. 이에 청관직은 작업의 차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설을 내어 서로 첨가에 발탁함으로써 우익을 확장시켰고 1년도 안 돼 아울러 청요직을 차지하였으므로 작상을 권병이 참람하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사람을 서용함에 있어
마땅히 조행으로 뽑을 것이요 문예의 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조작하여 후생으로 하여금 수행을 밖으로만 꾸미게 하고 강습을 전폐하게 하였으므로 학교의 도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무너지고 악이 이지러졌으며 도가 저상되고 문이 폐출되었는데도 요순, 우당, 문, 무의 정치를 바를 수 있다 하였으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도둑이 떼지에 일어나 횡행하는데도 길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줍지 않는다는 교화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서로 숭상하고 분경이 풍속을 이루었는데도 사습이 바른 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남의 비행을 고발하는 일이 날로 성행하여 상하의 질서가 무너졌는데도 민심이 두터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소학의 도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순서대로 수업하여 쉬운 것부터 배워서 점차 깊고 어려운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하여 배움이 넉넉해진 뒤에 벼슬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저들은 한때에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널리 학문을 닦아 사리를 구명하게 하여 이를 예의로 실행하게 함으로써 정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허한데 빠지게 하고 보고 듣는 데만 젖게 하였으며 이록으로 깨고 조진으로 인도함으로써 몸을 닫고 성품을 기르는 도구를 한 몸을 위한 벼슬의 첩경으로 삼게 하였으며 이론을 세우는 것을 스스로 훌륭하게 여기고 과격한 행동으로 요행을 바랐으므로 인심이 날로 거짓된 대로 흘러갔습니다. 향약을 설치한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정죄하여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함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불선을 부끄럽게 여겨 선으로 나아가게 하여 하는데도 안으로는 경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스스로 약정이 되고 밖으로는 방면을 맞춘 자가 오로지 독책을 일삼아 향약의 본인은 진행하지 않고 번거롭고 가혹하게 하기만을 힘썼습니다. 이리하여 태장의 권병이 천내에게 옮겨지게 되었고 시비의 의논이 향후에서 나오게 되어 1년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수원이 엇갈려 일어났으며 남의 분묘를 파헤치기도 하며 남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으며 민정이 두려워하였고 풍습이 날로 퇴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 조광조 탓이야. 형법은 조종께서 백성을 하여금 선으로 옮겨가고 주의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교화에 들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신하로서는 감히 마음대로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김정, 김식, 조광조가 교대로 헌부에 있으면서 율문을 각박하게 하고 법전을 준엄하게 하여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였으므로 온 집안이 억울하게 죽은 경우도 있었으며 혹 법을 굽혀 은혜를 팔기도 하고 정상을 꾸며 명예를 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악한 짓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면되기를 바라게 하였으며 생사의 조종이 한결같이 그들의 손에서 나왔으므로 여항의 백성들은 김식을 가리켜 홍리라고 하고 조광조를 가리켜 생불이라 합니다. 이리하여 조종의 험휼하는 뜻과 전하의 위복의 권병으로 하여금 베풀 데가 없게 하였습니다. 과거는 조종께서 취인하던 공도였으니 전하께서도 감히 그 취사를 사살해야 할 수 없는 것인데 옛날 혈양과의 법을 빌어다가 조종 쪽에 없었던 과목을 만들어 각기 아는 사람을 첨가할 점에 자모 편사한 뜻을 품고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으므로 무사람들의 마음이 만족하게 여기지 않음이 또한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난 가을 공선할 때는 미리 출제의 내용을 누설하였는가 하면 책문하여 취인하던 날에 이르렀어도 다시 그 권병을 마음대로 휘둘러 자기들의 사사로움을 행하였었는데 비록 문형을 맡은 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감히 그 사이에 손을 쓸 수가 없었으므로 100년 동안 취사 하여 얻은 공기를 한때의 당을 씹는 사물로 만들었으니 마음 아픈 일이라 할 만합니다. 무릇 수년 사이에 그들이 법을 이랬다 저랬다 동요시키면서 인심이 변이시킨 일은 모두 올바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주야로 떼지어 모여 인물을 비평하는 한편 조종의 일을 모의하면서 아무는 정승이 될 만하고 아무는 장수가 될 만하고 아무는 대간이 될 만하고 아무는 시종이 될 만하다 하였으니 개인의 집이 정사를 하는 곳이 되었고 일개선비가 출척의 권병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한 자는 괴팍한 행동을 과감히 함으로써 그 욕망을 이루었고 나약한 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편히 여김으로써 취용되기를 고하였으므로 차라리 부모에게 대한 정성을 빠뜨릴지언정 감히 하루라도 그들의 집에는 무난하지 않는 적이 없었으며
차라리 사장을 업신여길지언정 감히 하루라도 그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았었습니다. 이리하여 뿌리가 깊이 박혀 꼭지가 맺히고 싹이 돋아 가시가 만연해져서 권력을 믿고 세도를 꼈으므로 아무도 감히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무릇 현부 12.7안 득실에 대하여 일체 상도와 어긋나게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을 함으로써 온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말하고 노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노성하여 쑥덕을 지닌 이들은 내쳐 쓰일 데가 없게 만들고서 경박한 소년들을 현 요직에 발탁하였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동자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강이 무너져 국세가 날로 저하되었고 권병이 아래로 옮겨져 임금의 위험이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음이 너무 성하여진 그 징후가 천지를 감동시켜 무인년의 지진이 있었던 것인데, 이는 고금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4월에 눈이 오고 8월에 서리가 내리고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고 별과 해가 변을 고하고 무지개가 이상한 모양을 보이고 암탉이 변하여 수탉이 되고 넘어진 나무가 일어나고 암석이 스스로 울고 해일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저로를 일어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며, 식견이 있는 선비들은 가슴을 치면서 남몰래 탄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누구라도 조석 사이 변고가 일어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아첨하는 무리들은 바야흐로 태평 세상이 될 것이라 거짓 꾸며 물정을 미혹시켰으니 일세를 기만함에서 이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도 예초부터 어찌 나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는 진시로 자성이 집요하고 지식이 단천하여 왕자의 돈은 탕탕평평한 것이고 군자의 덕은 두루하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과오를 잘한 것으로 조정의 화의 기틀을 만들었으니 애석함을 이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동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된 허물이 비록 이 무리가 능히 중도를 준수하지 않고 편당을 좋아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전하께서 능히 부시를 잘하지 못하여 탕탕평평하게 하는 도의에 미진함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년에 전하께서는 너무 급하게 다스려지기를 구한 나머지 사람을 너무 조급하게 서용하셨으며 신진들을 믿고 임용하였으므로 3, 4년 못되어 경상의 지위에 이르게 함으로써 명기를 경솔히하여 억제할 방법이 없게 하였으며, 끝내는 그들로 하여금 교만 방자하게 하여 이처럼 극도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치우치게 편애한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다행히 하늘과 조종께서 은밀히 성총을 유도하시어 상의 크게 결단하심을 힘입어 주인이 잡혔습니다만, 전하께서는 그래도 천지 같은 도량으로 가볍게 귀양 보내는 형벌을 가하셨으니 성은이 지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배하라는 분부를 받고서는 다투어 서로 망명하여 무례배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전하의 하늘 같은 응덕을 써버렸습니다. 평일 경악을 출입하면서 사림을 과장하던 것과 정색하고 큰소리치던 것, 성현을 자기하고 전리를 자부하는 것이 썰어버린 듯이 없어졌으며, 따라서 그 정상이 오늘날 다 드러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만약 성심이 끝내 빠져든 채 되돌리지 않았다면 나라를 잃는 데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번연히 깨달으시어 신충으로 결단 이미 정사를 어지럽힌 죄를 다스리고 또 자신을 책망한 성질을 내리시어 기왕의 잘못을 사과하셨으니 비기건대 일시월시과 같아 한결같이 국법이 회복되었으며, 따라서 광채가 휘황하여 만경이 함께 새로워졌습니다. 이 어찌 생민의 복이 아니겠으며 국가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중조실에 38권 중종 15년 1월 20일 기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에 38권 중종 15년 1월 20일 기요 두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으며 관이 있었다. 중조실에 38권 중종 15년 1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특징간 한효원의 글에 임하여 아뢰기라. 왕한성은 자기 학문만을 고집스럽게 내세워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는 화의의 터전을 만들었으니 왕한성만의 주인은 아닙니다. 신종이 멀리 당우 3대의 다스림을 사모했으므로 논의가 부합되며
속기 치유를 보려 하다가 끝내는 크게 패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 일은 취급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오는 일은 그래도 고칠 수 있으니 대신도 그 시비를 살펴 반드시 행할 수 있은 뒤에야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간간 정사룡 장령 채침 정은 한승정이 이주의 일 및 별실을 파방하는 일을 논하였고 한승정이 이세홍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채침이 아뢰기를 요즘 대신이 일찍 세자를 세우고자 청하였으나 상께서는 원작해서 어리다는 것으로 핑계하셨습니다만 신의 생각으로는 대신이 어찌 우연히 개교하여 말한 것이겠습니까? 더건대 원작께서는 뛰어나게 영리하고 수상하시다 하니 일찍 명의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명의가 정해진 뒤에야 인망이 붙일 때가 있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말이 옳다. 다만 성중조에서도 8세에 책봉하셨으니 내년 책봉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 큰일을 거행하려면 작은 패단은 개교할 겨를이 없는 것인데 서도의 흉년이 들었으니 내년 봄에 책봉하고 즉시 주청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하며 채침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단 사람의 일은 기필하기 어려운 것으로 중원이 지금 상태에 있으니 대신의 건의가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영사 김전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원자께서는 천자가 숙성하시니 예를 거행하는 데 있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춘추 비록 어리시나 마땅히 일찍 정해야 합니다. 하고 동지사 이행은 아뢰기를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큰일이니 작은 패단을 생각하여 유난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유난하는 것이 아니다. 일찍 극본을 정하는 것은 과연 중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예모 또한 패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며 한효원이 아뢰기를 이같이 큰일을 유난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식은 마땅히 일찍 정하기를 청하여야 하겠으나 단 조종조의 전례 6세에 책봉한 일이 없었으니 내년 봄에 책봉하고 나서 즉시 주청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하며 이행이 아뢰기를 큰일은 전례에 구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찍 정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고 김전은 아뢰기를 원자는 천자가 뛰어나게 영리하고 숙성하지 않다면 어찌 감히 정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반드시 보통 아이보다 뛰어나다고 여겨서 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이 행이 아뢰기를 고사를 상고하건대 중국에서는 1, 2세에서도 책봉하여 정교가 없었으니 예모를 다 교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채침은 아뢰기를 이 계명은 이미 찬성으로 삼았으나 병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으니 갑자기 명하에 재직시키는 것은 대신 대우하는 도리를 잃은 것인가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갑자기 채직한 것이 아니다. 정사한 지 이미 오래고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므로 채직한 것이니 올라오기를 기다려 도로 이 직을 제수하면 뭐가 해롭겠는가 하며 채침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명망이 중하니 버릴 수 없습니다. 창간에 그를 내려 병이 낫는 즉시 올라오게 하소서 하였다. 진조실에 38권 중종 15년 1월 21일 경수로 두 번째 기사 한무리가 졌는데 이와 대가 있었고 흰 기운이 해를 깨었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흰 무지개가 해를 깨었고 흰 기운이 둘러져 있으니 비상한 재변이다. 해는 문양의 종주이니 임금의 상인데 해에 변이 있으니 내가 더욱 놀라는 바이다. 하늘이 경고함이 어찌 부른 까닭이 없겠는가. 상하가 미흡한 일을 서로 수고할 때이다. 무릇 인심은 심상한 일에 대하여 만홀히 여기는 것인데 근래 해의 재변이 자주 나타난데도 심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일 재변을 만났을 때도 비전 감선하여 비록 임금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뜻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거칠에 가까운 것이요 실상으로 하늘에 응하는 것이 아니니 대신을 불러 거칠애로 하지 않고 실상으로 하늘에 응할 방법을 강구하게 하라. 오늘의 재변은 과거 어느 때보다 극심하니 대신들이 보았다면 반드시 모두 경악하였을 것이다. 정부 육경 반윤과 일찍이 정성을 지닌 사람을 부르라. 중조실월 38권 중조 15년 1월 2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월 38권 중조 15년 1월 2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정광필 판중주부사 김전 좌의정남군 우의정 이유청 공조판서 황형 병조판서 고영산 형조판서 홍숙 좌참전 유담년 호조판서 한세환 이조판서 심정 예조판서 신상 판윤 한형윤 이 부름을 받고 오니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근래 회의 재변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므로 대신과 의논하고자 한 지 오래다. 앞으로 어떻게 응하여야 하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근래 햇빛이 엄선하게 흐려져 매우 분명하지 못하니 그 잘못이 작상과 형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방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봉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김전은 아뢰기를 재변에 대해 아무 일 때문에 온 것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할 수 없으니 특별히 재변을 거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공구수상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남근이 아뢰기를 전일 전라도에서도 이러한 재변이 있었는데 마침 그도 사람은 봤으나 서울에서는 못 봤으니 태양은 하나인데 어찌 저기서는 보이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변은 아무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지적하여 말하라고 한다면 이 역시 그릇되고 고루한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이 이러하면 임금은 마땅히 비전 감선하면서 구원하여야 합니다. 한갓 거칠에만 하고 실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가한 것이니 몸을 삼가 덕을 닦으면서 실상으로 자책한다면 전변을 거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은 아뢰기를 비전, 감선하고 구원하는 것 등의 일이 비록 거칠에인 것 같기는 하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황형은 아뢰기를 하늘을 공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형선은 아뢰기를 재변에 대하여 건신하는 방법은 몸을 삼가 덕을 닦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성스러움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홍승은 아뢰기를 몸을 삼가 덕을 닦음으로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유담년은 아뢰기를 공구수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한세원은 아뢰기를 상하가 모두 한 마음으로 조심하여 고사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근래 상께서 실덕하신 것이 없는데도 해의 재변이 이러합니다. 근래 대신들이 세자 책봉하는 일을 건의한 것으로 헤아려 보건대 대신은 반드시 만세를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 계책에서 말한 것이니 즉시 윤호하셔야 하며 대간 시종의 말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위로 하늘에 이를 수 있고 한 말이 선하면 형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연방하시니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비정감사는 비록 거칠해이기는 하나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 형님은 아뢰기를 무릇 안으로는 덕을 닦고 밖으로는 외적을 물리치는 일 또한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무릇 재변은 이미 그렇게 된 일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장래를 위하여 그 조짐으로 오기도 하는 것인데 근래 조정의 구장을 변란시킨 것이 많았으나 지금은 한결같이 구장을 따르고 있다. 소격선은 이미 혁파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이 미편한 듯하나 기후 기청하는 데 관계되는데 만약 구장을 따른다면 어느 것을 준행하고 어느 것은 준행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하면 남건이 아뢰기를 준추의 천대를 헌 일에 대하여 선유가 이르기를 선조가 천대를 만든 것이 잘못이었는데 반드시 헐려야 한다면 이는 선조의 악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객서를 만드는 것이 비록 비례이기는 하나 당초에 조종께서 설치한 바라고 하면서 혁파하지 않았다면 가하거니와 이제 이미 혁파하고 나서 다시 세운다면 이는 창립한 것과 그 잘못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이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말은 아니다. 단 이 역시 설관에 관한 것이요 대신이 모두 이 자리에 있으므로 말한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당초 혁파할 때 재상이 조종께서 설치한 것이므로 경솔히 혁파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혁파했으니 이제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김전은 아뢰기를 소격사를 혁파하자는 의논은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더구나 이제 혁파하였으니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영사는 아뢰기를 소격사에서 제사하는 일은 좌도요 비리에입니다. 하고 홍숙은 아뢰기를 소격사를 혁파해야 한다는 의논은 있어 온 지 오래입니다. 비록 대전에 실려 있더라도 이는 사특하고 망령된 일인데 이제 다시 중요의 인심이 반드시 모두 경악할 것입니다. 하고 한세화는 아뢰기를 노인성과 산천에 제사하면서 예문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좌도에 가깝고 헌관의 옷과 관대도 모두 정상이 아니 다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혁파하기 전에 조정께서 설치한 것이라여 혁파하지 않았다면 가하지만 지금은 혁파해 버렸으니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이는 도교인데 다시 재성한다고 핑계하니 매우 그런 좌도입니다. 저기하신 처음에 이미 이 일에 관하여 의논하였으며 신이 대간으로 있을 적에도 아뢰었습니다. 대저 조정의 고장은 곧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와 같은 좌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이 이르기를 이뿐만이 아니라 관제 또한 혁파한 것이 많은데 2조에서 다시 세우려 하여도 소용되는 복록이 매우 많으므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며 고영산이 아뢰기를 신이 호조에 있을 적에 권파한 복록을 계산하여 보니 1년간의 숫자가 자못 1,000녀석이 넘었습니다. 무릇 67감의 정에 고언론이 많은 것은 부정으로서 계좌 없이 옳은 자를 혁파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래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었으니 신이 성종조의 이를 두루 상고하여 보니 지금이 축적된 숫자가 그때의 배가 됩니다만 모두 명목만 있을 뿐 실제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 태백이 주현하고 흰 무지개가 해를 뀌었는데 무슨 일에 대한 전조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병난의 조짐이 아닌가 염려스러우니 모든 일에 대하여 미리 조처하는 것이 가하다. 경우년의 일을 또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 하매 고영산이 아뢰기를 대장으로서는 황형 유담년이 있으나 비장은 한 사람도 감당할 자가 없으니 말하기도 한심스럽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무신은 남쪽 지방 내지 수령으로 많이 차임하였는데 이는 미편한 것 같다. 지금부터는 이조에서 차임하지 말도록 하라 하며 고영산이 아뢰기를 박영이 지금 김해 풋사로 있는데 절도사에 가합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죄 없이 척출된 자가 오히려 많아 좋게 천재를 부를 수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그렇다. 아이고 조광조를 죽여놓고.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2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남의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2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20일 신해 세 번째 기사 한상군 이손의 졸기 사신은 논한다. 이손은 마음이 순근하여 조정에 배설한 지 50년은 이었지만 두드러진 과실이 없으니 나이 80이 넘도록 노기를 보존하여 시종 영화를 누렸으며 자손이 70여인이 넘었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훌륭하게 여겼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일을 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무지개가 지고 이가 있었다. 햇누리가 지고 이가 있었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남세준 지평 일순위 전의 일을 논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전일 혁파한 관원은 모두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인물의 숫자가 적으니 선택하여 충당시킨다면 가당한 사람이 없고 선택하지 않고 구차스럽게 충당시킨다면 혼잡하여 쓸모가 없게 되는데 전조에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의 일은 옳은 것 같으면서도 잘못된 것이었으므로 국가에서 부득이 주의 주었는데 이 때문에 인물이 더욱 적습니다. 질환과 덕실은 사람을 쓰는 데 달려있는 것이지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내 뜻에도 혁파한 관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복록 또한 어떻게 하이할지 걱정이다. 일시에 차임을 배울 것이 아니고 편의에 따라 점차로 하는 것이었다한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나라의 법제에 관을 설치한 것이 저와 같은데 지난번 혁파한 관원이 20여인이었고 녹봉도 1,000녀석이었습니다. 직관의 명호에 관하여서는 우리 조종조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조에서부터 시의에 따라 손익하였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입니다. 비록 자잘한 각사라 할지라도 각각 참차간 참하간으로 하여금 한 가지 일을 같이 맡게 하여 서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각기 담당한 것이 있게 하였는데 근래는 인물의 숫자가 적고 녹봉도 넉넉하지 못하므로 우선 혁파했습니다. 이리하여 각사의 일이 많고 관원은 적어서 힘이 미치지 못하므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 폐위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상국의 사명이 온다면 반드시 지체되어 감당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대전에 따라 구제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가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만일 근일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 저들에게 가죄하였으니 화부한 자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찌 경중을 의논할 만한 자가 없겠는가. 그런데도 대종 시간이 대간 시종이 불가하다므로 부득이 주의 주었으나 내 뜻대로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저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인물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며 특징간 홍경주가 아뢰기를
근래 국가에서의 조정의 폐단을 크게 바로잡으려 하였으므로 전을 신임하였던 대간 시종 가운데 죄를 받아 축출된 자가 있는데 물론 이에 대하여 불쾌하게 여기므로 조정에서 사람 쓰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하고 시독한 소세량은 아래기라. 시비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니 국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인심이 한결같지 않게 되고 따라서 원계가 날로 저상되는 것입니다. 당초 김정 박상이 상소한 뒤부터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하면서 서로 뜻이 어긋나 그 소를 그르다 하는 자는 모두 소인이라고 배척하여 제거하였으므로 끝내는 서로 공격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근래 대사를 결단하던 날에도 문을 열고 곧바로 들어오는가 하면 골정에서 통곡까지 하였고 대간 시종들도 미복 차림으로 삿갓을 쓰고 거리에서 관망하고 있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기강이 서지 않은 소치로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께서 이미 죄가 있는 줄 알고서 결단하셨으니 반드시 불러들여서 위유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미 정리하고서도 도리어 의심하십니다. 이는 상의 뜻이 굳게 정하여지지 않고 국시 또한 정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사태를 광명하면서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로부터 생기게가 염려스러우며 따라서 이는 인심이 갈리는 깃털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도 부의한 사람으로서 죄를 받는 자가 많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저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시비가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저들의 일이 고인 군자의 행실에서 나왔기 때문이며 행동은 비록 다르나 말은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받는 자가 과연 많아 빈자리를 차림하여 채울 수는 없으므로 지나치다고 한 것이다. 저들이 죄가 없다고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하며 홍경주가 아뢰기를 상께서 자주 과연 많다는 말을 하시어 의심하는 마음을 보이셨으니 이것이 국론이 정하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고 동지사 홍숙은 아뢰기를 아래 인심이 기일되지 않고 시비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이와 같은 상의 분부 때문입니다. 그늘 대신들은 연방하던 날에 소격서에 관한 말이 반번 발설되자 아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땅히 다시 세워야 한다 하기도 하고 이미 다시 세웠다 하기도 하여 중론이 시끄러운데 아무래도 죄인이 과연 많다는 분부가 자주 있었음이래일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상의 뜻이 굳게 정하여지지 않는다면 조정이 변복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마땅히 성념하셔야 합니다. 하고 검토관 이화는 아래기를 아래 사람들의 취향은 모두 상의 소위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들이 상의 본부에 부하한 사람들에게 죄를 준 것이 너무 많은가 염려스럽다 하셨으므로 바깥 사람들이 모두 상께서 뉘우치는 뜻이 있다고 여겨 관망하는 자가 많으며 아래 사람이 비록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도 의심하고 저상되는 바가 있어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오로지 상의 뜻이지 굳게 정해지지 않은 때문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말 한마디 하면 관망하는 자가 반드시 많은 것이니 치우치게 고집하는 것은 불가하다. 마땅히 죄받아야 할 사람을 죄해준다면 인심이 왜곡되어 절로 추향할 방법을 알 것이니 일일이 죄줄 필요는 없다 하며 남곤이 아뢰기라. 그늘 죄받은 자에 대해 물론이 모두 합당하다고 하니 억울하게 지나친 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아이고 홍경주는 아뢰기라. 대간의 인심이 의심하여 귀일되지 않고 있으므로 부화한 사람들 죄 주고자 하였습니다만 똑같이 부화하고 또 죄받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간범하지 않고서 억울하게 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시비를 변별하여야 할 따름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저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원하게 결단하려 하다가 지나치는 것을 불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며 홍경주가 아뢰기를 저들은 일찍이 시종경 악의 반열에 있었던 자들이므로 외방 수령이 그들 대우를 매우 박하게 하지 않고 있으나 법으로는 방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혹 아무가 도망하였다 하니 자목 국가의 채무를 무시한 짓이고 기강이 해이된 탓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김정이 만약 망명하였다면 사람됨이 무상한 것이니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며 정웅은 반드시 직에 들 수가 없을 것이니 먼저 채직하는 것이었다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들은 바로는 김정이 스스로 망명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정웅은 알면서 엄히 보러 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정웅은 실제로 죄가 있습니다. 하고 홍숙은 아뢰기라. 죄수를 도망가게 한 자에 대해는 절로 정률이 있는 것이지만 도망갈 정사를 몰랐다면 죄가 파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먼지요. 파직하고 뒤에 주문하는 것은 과연 그런 일이지만 이 일은 파직에 해당되는 죄이므로 말한 것이다. 하며 소세양이 아뢰기라. 김정의 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은데 그 사이에 어찌 어미를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알리지 않고 갔다면 이는 망명이며 사군자의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